안녕. 너 국어 숙제 다 했어? 오늘 1교시 국어인데 어제 유튜브 보느라 까먹고 못했어.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 자, 조용. 자, 자리 앉고. 이제 수업 시작할 거예요. 주요 교과서 꺼내고. 네. 자, 햇밤은 햇과 밤이 합쳐진 글자예요. 덫이라는 낱말은 겹치다 라는 뜻이에요. 신발 위에 하나 더 겹쳐서 덧대어서 신는 신발을 의미해요. 자, 이번에는 낱말 하나를 정해서 다양한 보카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낱말로 할까요? 똥? 자, 이번에는 단어와 보카벌을 찾아 써볼 거예요. 두분 아니면 단어라고 뜻이 없습니다. 수가 복수하는 종로 쪼갤 수 없어요. 그래서 단어라고 단어다. 방울토마토. 잘 들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똑같이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청각장애 아동 학습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 여혜진입니다.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학부모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청각장애 아동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자막이나 수어 통역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장애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냐 힘들 때 청각장애 아이들은 몇 배의 혼란스러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온라인 수업만이 문제일까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다양하고 인공와우나 보청기와 같은 보장구를 착용하더라도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 아동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교육의 추세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일반 학교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각장애 아동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교실에 소음이 많거나 동시에 여럿이 말을 하게 되면은 수업 내용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이 뒤돌아 칠판에 필기를 하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할 때 선생님의 입모양 확인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국민청원의 내용처럼 자막이 없는 강의이거나 PC에서 나오는 기계음은 몇몇 아이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수업을 하는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모양 확인이 어렵고요. 이런 모든 상황은 결국 청각장애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멀어지는 등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청각장애 아동의 현실입니다. 세상 파일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AI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오프라인 문자 통역 서비스는 교실의 선생님의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학생의 태블릿 PC로 전달되어 통역이 되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강의 하단에 자막으로 통역이 됩니다. 통역된 내용은 저장되어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왕실이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바로 1909년 10월 26일 세상 파일에서는
이 문자 통역 서비스가 실제 청각장애 아동의 수업 내용 전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올 7월부터 12월까지 청각장애 아동 24명을 대상으로 문자 통역 서비스 적용에 따른 전달된 수업 내용의 양과 질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수업 내용 전달량에 있어서는 평균 38% 증가하였고, 수업 자신감과 이해도와 같은 학습 기대 효과는 평균 35%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상 파일에서는 이 효과성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아동 학습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청각장애 아동 중 학습량이 많아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을 합니다. 1차 연도에는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학업 성취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2차 연도에는 확산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통역 서비스를 통한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과 다자 간 협력 구조를 통한 전국 확산이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4.5억이고 이중 후원이 필요한 3억 원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간접비 1.5억 원은 재단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자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요청드리며, 참여 방법은 문자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500만 원 이상의 현금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참여하시는 기업에게는 아동 변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 정도와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학교란 수업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듣기 훈련 장소가 아니라 여느 친구들처럼 동등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 학습 환경 개선 프로젝트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를 듣고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텐데요. 저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적어보았습니다. 담당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혜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초반에 소리가 안 들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사고인 줄 알았거든요. 네. 청각장애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실제 청각장애 아동의 좀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당황했었는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문자 변환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상 파일에서의 문자 통역 서비스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 교과별, 교과서 내의 전문 단어를 미리 등록을 해서 오역을 줄이고요. 저장된 내용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가 가능하고, 또 아이들이 수업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기능처럼 학습에 특화된 기능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좋아합니다. 참여하신 분들께서 사전 질문으로 속기사를 통한 문자 통역과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속기사를 통한 문자 통역 서비스가 정확도 측면에는 좀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 문자 통역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역이 불가능한 과목이 없다는 점과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비용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오역되는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단어들을 미리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네요. 혹시나 선생님의 발음이나 소음 때문에 오역이 발생할 경우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바로 올바른 단어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할 때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각장애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혜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